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의미 없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컴의 안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미 없는 은희의 노동요에 출연한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쌤 월요일날 뵙다가 또 이렇게 그러게요. 노동요 시간에서 네. 만나 뵙게 되니까 또 네. 새롭네요. 제가 금요일 날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예. 일단 너무 좋은 게 차가 안 막히네요. 차가 안 막혀요? 네. 물론 지금 약간 휴가철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도 안 막혀서 너무 좋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뭐 제 대본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대본은 제가 평소에 준비하던 대본보다 훨씬 적어서 아. 오늘의 이 방송은 제가 우리 가연 씨와 함께 예. 스몰톡을 좀 나누다가 가면 되겠다. 또 음악도 나오고 예. 너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네. 금요일 날 코너가 조금 탐도 난다. 아. 약간 그러면서 은희 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희쌤 보시면서 저거 내 자리인데 하시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네요. 편안하게 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영쌤. 네. 정영쌤은 일을 하실 때 듣는 특별한 좀 노동요 같은 게 있어요? 아, 노동요요? 네. 저는 사실 일을 할 때는 음악을 듣진 않고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운동할 때, 오, 운동할 때 운동할 음악을 때. 듣고 있는데 요즘에 듣고 있는 음악이 저는 90년대 댄스 가수, 댄스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일 처음에 들었던 곡은 우리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네,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약간 막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BPM 또 쿵짝쿵짝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약간 좀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요즘 음악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요즘 음악은 잘 모르고 90년대 댄스 음악 예. 이맘때쯤 들으면 좋을 음악들을 쭉 들으면서 아 나는 이제 완전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저는 어떻게 좀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브루노 마스 예.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노래들 대다수가 브루노 마스의 곡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맞아요. 콘서트 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할 곡이라고 있는 거 있어서 요즘엔 제가 팝송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브루노 마스 들으면서 말씀하신 오. 대로 약간 좀 일을 할 때라든지 휴식 시간 때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또 듣게 되면 추억도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네, 추억도 맞습니다. 생각나고 네.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연 씨는 어느 곡 좋아하세요? 저는 네. 그 옛날 노래를 들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뭐 동방신기, 샤이니, 빅뱅, 막 투애니원 막 이런 노래들 그렇군요. 저한테는 추억의 노래거든요. 동방신기 때가 중학생 때. 예. 네, 네, 아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던 네. 노래들을 네. 종종 들으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반갑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동방신기 때부터 노래가 조금 어려워서 곡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쿨. 쿨.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쿨 노래가요 여름에는 항상 그렇죠. 인기 차트에 들어가요. 예.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예, 이 좋습니다. 항상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 갈 때 이렇게 뭐 우리가 특히 이제 내륙에서 이동할 때는 예전 댄스 가요들 좀 들으면서 가면 정말 신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오. 그래서 오랜만에 쿵따리 샤바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신납니다. 쌤 휴가철인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휴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계획 중이어서요. 네, 어디로 다녀오세요? 저는 오랜만에 저도 어브로드로 나갑니다. 어브로드로 가세요? 네. 고 어브로드. 네,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예. 너무 무더워서 막 미국 보니까 막 자동차가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은 돼서 예. 지금 어떻게 좀 잘 다녀와야 될 텐데 또 태풍도 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인근 지역으로 가시나 봐요. 그렇죠. 예, 약간 이번에는 좀 멀리는 안 나가고 예. 또 동남아 쪽으로 좀 갈 예정인데 태풍이 제발 비껴나가길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휴가지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에게 여름 휴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충전. 충전. 네, 충전. 아니면은 저는 사실 휴가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의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휴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전. 그게 아니라 좀 끌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의무감 아닐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옛부터 직장인에게 여름 휴가라는 건 재충전의 의미가 강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직장인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최근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9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은 43.9%에 그쳤습니다. 50%가 안 되네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응답자 561명이 꼽은 여름 휴가 포기 사유 1위. 휴가를 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61.9%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바쁜 업무로 휴가 사용 후 업무 과중이 걱정돼서 이것도 좀 슬픈데요. 17.8%. 네. 연차 유급 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 12.8%. 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7.5%의 응답이 뒤따랐습니다. 아니요, 쌤. 이 여름 휴가 포기 사유가 자발적으로 나 안 가도 돼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또 바빠서 또 휴가가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좀 슬픈 것 같은데 N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런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 출산, 집 마련 하나하나씩 다 지금 포기하는 추세에서 휴가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괜찮은 거예요? 글쎄 휴가까지 포기한다면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좀 재미라든지 의미가 또 없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의외네요. 일단 1위가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1, 2, 3, 4위였죠. 눈치가 보여서가 저는 사실상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7.5%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럼 이러한 설문조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냐. 그래서 뭐 19세 이상의 직장인 1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수는 좀 크기 때문에 좀 제가 뭐 신뢰는 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생각했던 수준과는 좀 달라서 그래서 1위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휴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가연 씨는 제가 봤을 때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외여행 잘 안 나가요. 의외로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휴가 간다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산 아니면 바다. 자연인이시군요. 전 자연을 좋아합니다. 되게 도시적인 외모를 지니셨는데. 보통 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힘드신 일이 많으세요? 저 수련하러 가야 합니다. 그 계곡에서 물 좀 맞으면서 좀 이너피스를 찾는데 또 자연만큼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가연 씨 같은 그러한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이게 역시 나 혼자 가는 휴가냐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가는 휴가냐 연인과 같이 가는 것이냐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것이냐 하면은 니즈가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니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여기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월요일 날에 예전에 저희 직장 상사이셨던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그 국내 대기업 P그룹에서 이제 인사 쪽에 있어서의 실장이 아니고 조직 그룹장을 담당하시는 이제는 거의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신 분 임원 바로 밑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정영아 나 작년에 5 식구예요. 애가 셋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신데 작년에 우리 가족 전체 다 해서 하와이를 다녀오셨대요. 하와이도 저도 다녀와 봤지만 하와이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들어서 물어봤던 게 얼마 들었어요? 그랬더니 3천만 원 들었어요. 와, 3천만 원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라 이코노미 타고 가셨는데 3천만 원을 드렸는데 왜 갔다 오셨냐면은 이제 자녀들이 약간 좀 터울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둘은 뭐 언제라도 하와이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온천한 완전체 5명이 하와이를 언제 갔다 와보겠냐.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했는데 아유 그냥 갔다 올 거 시원하게 갔다 오자 해서 3천만 원. 원 없이 돈을 3천만 원을 쫙 쓰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아버지 가장으로서 식구들한테 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가를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금액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다녀오고 나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연 씨처럼 그냥 산에 갔다 오더라도 아무 사실 목적은 없이 갔다 오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의미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하신다면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폭포에서 좀 발도 좀 담그고 수박도 좀 썰어 먹고 한옥 스테이 같은 데 가가지고 벌레도 좀 물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쌤은 산 좋아하세요? 바다 좋아하세요? 저는 군복무할 때 계속 산 앞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그나마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관련된 또 설문조사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주식회사 PMI는 설문 제작 플랫폼 유니서베이를 활용해서 전국 만 20에서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이 계획하는 여름 휴가 장소는 1위가 바다였다고 하고요. 2위는 호캉스 등으로 꼽히는 호텔, 펜션, 풀빌라에서의 실내 휴양, 그리고 3위는 산 계곡, 4위는 해외여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택한 경우에 엔저 현상과 비교적 비행거리가 짧은 일본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쌤, 직장인들의 휴가지로 업무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쌤도 좀 업무 가져가세요? 네.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를 그렇게 뭐 챙겨서 가는 편은 아니어서 집에서 쉬었던 게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혼자의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또 니즈를 맞춰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유일하게 하나, 호텔에 와이파이가 좀 잘 돼야 된다. 이거 다 업무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쌤. 근데 이게 또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업무라서 막 짜증나고 막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같이 이제 회사를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죠. 뭐 저는 디지털 유목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전에 제가 LA 갔을 때도 그랬고 저도 하와이 갔을 때도 그랬고 일단 거기에서도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와 나는 놀러 와서 어차피 뭐 우리가 24시간 내내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한두 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저는 일을 좀 끌고 가는 편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실 때랑 이제 직장을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될 때랑은 약간 마인드 자체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건 좋은데 사실 그런 마인드로 일을 가지고 가서 즐겁게 일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오히려 더 기뻐요.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요, 여기가 하와이인데 앞에가 와이키키인데 이게 LA인데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뒤에 화면을 다 가려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대신 약간 티를 내죠. 잘 들리세요? 약간 시차가 좀 있는데 괜찮으세요? 여기는 좀 그럼 어둡죠? 쌤 어디세요? 하면 USA 미쿡. USA. 네, 그래서 되게 촌스럽게 자랑하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끌고 가는 편인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약간 성격상 휴가에 막 이렇게 몰입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몰입하는 분들 보면 오히려 전 되게 부러워요. 저는 아무리 몰입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부러워서 그런 분들께서는 일 절대 갖고 가지 마시고 온전히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해외여행을 택한 경우에 엔저 현상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순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선호하는 장소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일본 진짜 요새 많이 가는 것 같고 베트남도 다낭, 나트랑 정말 요새 핫한 그런 관광지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다낭 갔는데 한국인들 정말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인스타 보면은 다 일본입니다.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로. 저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가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가연 씨한테 얘기했던 게 그때 그 주재원 관련해서 그 채용 그때 말씀드렸던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베트남으로 다시 나갔어요. 결국에 베트남에 주재원에 계시다가 베트남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현재 법인으로 다시 재취업하셔서 베트남은 저는 한번 그 친구를 잘 이용해가지고 가볼 것 같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그래서 사실 태국을 가야 되겠다. 태국이 물가도 싸고 되게 재밌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덥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쪽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이 직장인들이 휴가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의 40%는 휴가 때 쓰는 돈이 걱정이고 그 다음으로 31%가 휴가 후에 쌓인 업무, 18%는 휴가 기간에 연락이 와서 편히 쉴 수가 없다. 8%는 휴가에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이 뒤따랐어요. 쌤, 근데 이 8% 휴가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고민이거든요, 쌤. 근데 쌤은 그걸 즐기시고 계신 거잖아요. 약간 직장인들과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1등이 돈이 걱정이라고 했거든요. 쌤 보통 휴가를 위해서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뭐 본인의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저는 유일하게 아끼지 않는 게 저는 비행기 값에다가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우연찮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야, 이걸 한번 받아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해주고 와. 제일 먼저 나오게 해주고 세상에 짐도 제일 먼저 나와요. 이야. 자본주의 끝판왕이 항공사라고 하죠. 그걸 맛보니까 저는 어느 호텔에서 자도 상관없고 어떤 음식 먹어도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비행기는 비즈니스 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휴가를 위해 내가 비즈니스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하곤 합니다. 사실 돈이 큰, 예산이 큰 그렇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휴가 못 가고 일하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노동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